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이랜드 대 성남. 자, 이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동률 그리고 차승현 선수가 이제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핵심 포워드인 브루노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 들어봐요. 자, 그리고 원정팀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효준 선수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 역시 이제 주축 미드필더인 알라바이프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좀 사항이다. 네, 이 점까지도 같이 전달해 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2위인 아산과의 그런 승점 6점짜리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뼈아픈 결과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아산 상대로 이제 이겼다고 하면은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에서 2위로 이제 올라설 수 있었는데, 오히려 지게 되면서 이제 아산과의 좀 격차가 좀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2위 경쟁에서는 다소 좀 멀어진 그런 좀 감이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 들어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라도 계속해서 좀 승리를 좀 거둬서 확실히 좀 경쟁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그런 좀 상위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3달 넘게 승리 없던 경남 상대로 이제 5대1 대패를 당하며 최악의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달 넘게 이제 승이 없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성남의 좀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이번 시즌 좀 꼴찌가 유력하다, 이렇게도 이제 좀 보여집니다. 자, 일단 성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난국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좀 수비가 많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대체적으로 좀 수비 라인 조율이 잘 안 되고, 그리고 특히 좀 측면 수비가 취약하다 보니까 이제 측면에서의 좀 돌파를 쉽게 지금 허용하고 있죠. 네. 확실히 그만큼 이제 전체적으로 좀 수비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실점률도 많은 그렇죠, 이번 시즌에 이제 성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최근 좀 이랜드의 그런 좀 득점력에서의 기복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매 경기 유효슈팅을 많이 만들며 이제 전개가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성남의 지금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그래도 이랜드가 좀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며 득점력을 좀 살릴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경기는 좀 수비가 많이 안 좋은 그렇죠, 성남 상대로 이랜드가 어느 정도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매치업이지 않나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점들과 좀 더불어 동기부여 또한 이랜드가 더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이랜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랜드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서울 이랜드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원 삼성 대 이제 충남 아산. 자, 일단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픽터가 결장 중. 그리고 이제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종석, 정마호 선수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위로 이제 승격 프로프 경쟁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긴 경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좀처럼 지금 승점을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무승부 경기가 좀 많다 보니까 승점을 좀 빠르게 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원 삼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약간 이런 약간 좀 결과들이 좀 보이는데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득점력이 많이 좀 저조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3위인 이랜드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2위를 굳히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 김포 상대로 대패를 한 걸 좀 제외하면은 전부 이겼을 정도로 이제 전체적으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승 경쟁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좀 충남 아산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전반적으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템포 자체는 좀 느리게 흘러갈 것으로 봐요. 네. 그쵸. 그리고 이제 템포는 좀 느리게 이제 흘러갈 수는 있지만, 최근 전반적인 좀 빌드업이나 경기 운영 면에서는 이제 수원 삼성보다는 오히려 아산이 더 이제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이제 원정이라고 해도 아산이 수원 삼성 상대로 쉽게 좀 주도권을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수원 삼성이 홈이라고 해도 아산 상대로 이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수원 삼성의 좀 최근 공격 전개가 좋지 않아 이제 유효슈팅 개수도 좀 적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은 오히려 이제 수원 삼성보다는 아산이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좀 최근 뭐 이제 경기력, 뭐 이제 뭐 운영, 뭐 빌드업적인 부분은 전부 다 뭐 아산이 낫기 때문에 이거는 뭐 원정이라 해도 뭐 아산이 뭐 크게 좀 밀릴만한 매치업은 아니지 않나 좀 예상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이제 시즌 시작 전만 해도 뭐 아산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은 좀 예상 못했는데 이제 확실히 이제 이전에 비해 경기력이 좀 좋아지면서 이제 스텝업한 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선수도 이제 개개인의 좀 기량이 이제 좀 많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이제 전술적인 부분과 잘 좀 시너지를 내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제 좀 올라올 수 있다고 좀 보여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확실히 이런 좀 좋은 모멘텀을 이제 계속 좀 유지해 볼 만한 그런 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제 수원 삼성 상대로 원정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계속해서 좀 우승 경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좀 말이 길었는데 결론은 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산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충남 아산 프랜슨 쪽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신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산 대 경남 경기. 자, 일단 안산 같은 경우는 이제 김범수 선수가 결장.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A매치 휴식기 이후 이제 전남 상대로 원정에서 비기거나 그리고 직전 경기 부천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독세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이번 시즌 좀 꼴찌가 유력했던 그런 안산이었지만 이제 후반기에 많이 살아나면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좀 스텝업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꼴찌인 성남과는 승점 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확실히 좀 후반기에 좀 살아나면서 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재 좀 안산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3달 넘게 이제 승이 없었을 정도로 긴 부진을 겪다가 이제 직전 경기 성남 상대로 이제 5대1 대승을 거두며 이제 오랜만에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뭐 경남이 직전 경기 이제 대승을 좀 거두며 흐름 전환을 좀 했다고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상대가 이제 최약체인 좀 성남인 걸 고려하면은 아직까지 뭐 경남이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안 좋으면서 공수 밸런스가 많이 좀 무너진 상태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원정 경남은 아직까지도 좀 위험 요소가 좀 큰 부분이 더 많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최근 좀 전체적인 좀 경기력이나 이제 밸런스적인 부분은 안산이 더 좀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요 경기 뭐 이제 직전 경기 대승을 거둬서 약간 좀 흐름을 전환한 경남이라고 해도 안산 원정에서는 다소 좀 고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뭐 5경기 중 단 한 경기밖에 안 졌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이는 반면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마지막으로 이긴 경기가 5월 초였을 정도로 거의 반년 가까이 원정 승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 드려봐요. 자, 그리고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이제 경남이 뭐 안산 상대로 뭐 4연승을 거두는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현재로서는 뭐 안산이 더 우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산이 열세인 상성을 좀 깨부시고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안산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뭐 이제 안산이나 경남 모두 이제 좀 한 번 좀 수비가 무너지면은 바로 이제 좀 연달아 좀 이제 좀 실점을 하면서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그런 좀 경향이 좀 크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만약에 좀 선취골이 좀 일찍 나온다 하면은 요거는 뭐 좀 난타전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요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안산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2.5는 오바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K리그2 독세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독세님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J리그 한 경기 요코마리 대 우라. 자, 일단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우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1명, 수비수 1명 정도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뭐 리그 아챔뿐만 아니라 FA컵 경기까지 뛰며 바쁜 일정을 이제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뭐 이제 FA컵 4강에서 이제 뭐 간바오사카 상대로 연장전 끝에 이제 좀 패배를 거두긴 했었죠. 네. 그러면서 확실히 좀 최근 뭐 계속해서 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좀 요코마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우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4연패를 거두면서 하락세를 타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가시와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흐름 전환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 가시와 상대로 승리를 좀 거뒀다고 해도 우라와의 경기력은 뭐 여전히 좀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공격 전개 또한 좀 답답한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네. 자, 그래도 뭐 이제 현재 뭐 두 팀의 그런 좀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그나마 뭐 요코마리가 더 낫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직전 이제 컵 경기에서 얀 그리고 안데르송과 같은 그런 핵심 그런 브라질 용병 포워드들을 연장 포함 이제 120분 풀 출전을 좀 시키면서 이제 혹사를 시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번 경기에서 얀이랑 뭐 안데르손이 뭐 좀 선발로 좀 나올지도 약간 좀 의구심이 좀 드는 그런 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리그 성적이 저조해 더 이상 지금 리그에서는 얻을 게 없다 보니까 리그보다는 다음 아침 경기에 더 집중할 가능성도 이제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가 솔직히 요코마리가 뭐 주전 라인업을 다 들고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좀 이제 최근에 이제 연장전까지 이제 좀 풀로 좀 뛰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는 약간 좀 로테 위주로 돌려서 좀 이제 주전들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다음 아침에 더 좀 집중할 가능성이 높지도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 이제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그런 좀 요코마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일주일 가량씩 뭐 우라와 달리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장전을 치른 후 이제 3일 만에 또 경기를 뛰다 보니까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도 이제 우라와 비해 많이 열세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약간 요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우라와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요거는 우라와 사이드 쪽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라와 사이드를 이제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3.5 기준은 언더사이드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라 프랜승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예노르트 대 아약스. 자, 일단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산티아고 히메네스, 그리고 이제 스탱스,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로토마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지금 베아이스 그리고 흘린손 등이 좀 결장 중이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보네요. 자, 일단 이제 페예노르트가 최근 이제 벤피카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둔 것과 더불어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6연승 중인 위트레트 상대로 원정에서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승리를 좀 거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최상의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시즌 극초반에 비해 이제 좀 폼이 많이 올라오 그런 좀 페예노르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산티아고 히메네즈나 이제 스탕스와 같은 그런 주축 포워드들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좀 좋은 공격력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득점력에서도 좀 기대 이상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만큼 좀 최근 굉장히 좀 페이스와 경기력이 좋은 그런 좀 페예노르트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아약스 역시 뭐 최근 이제 유로파 일정도 같이 병행하면서 이제 바쁜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연승을 좀 거두는 중으로 이제 상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달 넘게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만큼 확실히 좀 현재 좀 상승세인 그런 좀 양 팀의 좀 맞대결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이원딜 유저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현들 유저님 별풍선 10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 1000개 지금 쏘신 거면은 제가 네 일단은 오늘 쪽지 아까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한 달 연장 또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간이랑 사항은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다시 한번 1000개 후원으로 한 달 연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이원들 유저님. 네. 자, 네, 아무튼 네, 계속 이제 이어서 가보면은 일단 뭐 두 팀 다 이제 쇼패스 위주의 이제 전개나 뭐 연계 플레이가 좀 좋다 보니까 이런 공격을 좀 기반으로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페이노르트나 뭐 아약스 두 팀 다 좀 중앙에서 전진 패스를 통한 이제 침투 플레이가 종종 좀 보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양 팀 다 이런 좀 다양한 그런 좀 공격 패턴을 통해서 확실히 좀 공격에서 약간 좀 두각이 나타낼 것으로 보고, 그리고 요 경기는 뭐 양 팀 다 좀 득점 기회만 잘 살린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도 일단 뭐 원정 뭐 아약스보다는 페에노르트의 공수 밸런스가 더 좋다 보니까 페에노르트가 홈에서 좀 주도권을 가지며 뭐 좀 더 그래도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나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확실히 좀 두 팀 다 지금 연승 중이긴 하지만 페에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나름 좀 강팀들 위주로 이제 연승을 거둔 반면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 팀들을 봤을 때 최근 뭐 카라바흐, 뭐 헤라클레스, 뭐 이제 빌럼 등 이제 비교적 약팀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둔 게 좀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같은 그 좀 연승이라고 해도 좀 페에노르트의 그좀 상대 팀들의 좀 체급이 더 좀 높다 보니까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페에노르트의 이제 연승이 조금 더 뭐 가치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지난 시즌 아약스가 뭐 페에노르트 상대로 좀 전부 다 대패했을 정도로 많이 약한 면모를 좀 보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홈팀인 페에노르트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거 승패 본다고 하면은 페에노르트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이건 오버사이드부터 할게요. 2.5 기준. 그래서 페에노르트 승에 2.5 기준 오버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엠폴리 대 인터밀란. 자,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다소 흐름이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견고한 수비를 보이면서 실점이 적은 편이고, 그리고 이번 시즌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시즌 홈에서는 4경기를 치렀는데 총 1실점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실점이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실점이 더 적은 대신 뭐 아직까지 뭐 홈에서 한 골도 못 넣었을 정도로 이제 홈 득점력 또한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만큼 뭐 이제 확실히 좀 홈에서 엠폴리는 이제 골이 지금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실점도 뭐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뭐 득점과 실점이 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도 같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5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유벤투스 상대로 이제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4대4 무승부를 거둬 긴 연승 행진이 이제 끊겼습니다. 네. 자, 그래도 뭐 여전히 좀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여전히 좀 흐름을 살리고 있는 그런 좀 인터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고, 자, 이건 뭐 간략하게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원정이라 해도 뭐 인터밀란이 높은 골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엠폴리 진영에서 볼을 좀 더 오래 소유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인을 내려서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롱볼을 통한 약간 역습을 통해 좀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약간 좀 이런 양상으로 좀 흘러간다면은 약간 좀 전형적인 좀 강팀 대 그리고 약팀의 그런 좀 경기 양상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물론 뭐 지금 전력, 흐름, 경기력 모두 이제 인터밀란이 더 좋긴 하지만 이제 최근 뭐 영보이스와 좀 챔스 경기를 치르러 이제 스위스에 갔다 온 것을 좀 비롯해 현재 뭐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뭐 3, 4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좀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피로 누적이 좀 클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는 해둬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이제 뭐 이전보다는 좀 선수들의 그런 좀 몸이 좀 무거울 수 있다는 점까지 좀 염두는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확실히 좀 체력적인 이슈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좀 현재 좀 인터밀란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뭐 엠폴리가 만약에 좀 두 줄 수비를 한다고 하면은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더더욱 좀 뚫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니까 이 경기를 이제 무작정 좀 인터밀란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배당 대비 좀 리스크가 다소 좀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엠폴리가 확실히 좀 수비가 좀 견고한 점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좀 두 줄 수비로 진짜 완전히 좀 내려앉는다고 하면은 제 아무리 인터밀란이라고 해도 이제 좀 쉽게 좀 뚫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오히려 이제 인터밀란의 공격이 좀 막히면서 다소 좀 이상한 경기 흐름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저는 요거는 인터밀란 승보다는 엠폴리 2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요거는 엠폴리 2프랜승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엠폴리 2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점 언더. 그래서 요거는 엠폴리 2프랜승 내지 2.5점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탈란타 대 몬차 경기. 자, 일단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좀 중원에서 지금 브레시 아니니가 이제 결장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나마 뭐 이제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이제 좀 호재인 게 이제 코스노 같은 경우는 이제 복귀가 좀 유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원정팀 몬차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뭐 베로나 상대로 6대1 대승을 거두며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였고 그리고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이제 결과 상관없이 매번 득점 기회를 많이 가져가며 좋은 공격 흐름을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약간 좀 최근 뭐 아탈란타 좀 경기들을 봤을 때 매번 이제 좀 다득점을 좀 기록한 경기들이 좀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유일한 흠이 이제 좀 챔스에서의 그런 셀틱 경기긴 했어요. 네. 자, 다만 이제 뭐 비록 그 셀틱 상대로는 뭐 골을 좀 못 넣긴 했지만 그 경기조차 이제 득점 기회를 아탈란타가 많이 만들면서 공격에서 좀 위협적인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확실히 좀 공격 전개나 이런 거는 여전히 좀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몬차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공격이 좀 잠잠하다가 이제 현재 좀 두 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을 하면서 최근 좀 득점력이 살아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히 좀 초반에는 좀 공격적이긴 했지만 전개가 다소 좀 투박했는데 최근에는 좀 전개가 다소 좀 이제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이제 좀 골 결정력도 이제 좀 나아졌다 보니까 이제 득점력이 살아난 그런 좀 몬차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아탈란타가 이제 몬차 상대로 좀 중원에서 이제 우위를 좀 점하며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몬차 같은 경우는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좀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한 몬차 상대로 아탈란타가 좀 측면 위주로 이제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전방 압박 또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좀 아탈란타이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간다고 하면은 이제 몬차가 좀 후방에서부터 좀 빌드업을 전개하기가 좀 다소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좀 후방에서의 좀 턴오버도 몬차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네, 이 점까지도 같이 좀 말씀 드려봅니다. 자, 물론 이제 몬차의 좀 최근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는 뭐 아탈란타 상대로 어느 정도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네. 다만 근데 뭐 지금 뭐 이제 활용 면에서도 이제 몬차보다는 아탈란타가 더 이제 우세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뭐 최근 4경기 연속 이제 아탈란타가 이겼을 만큼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홈에서 뭐 아탈란타가 좀 더 뭐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아탈란타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아탈란타 승 보는 경기. 자, 근데 뭐 일반 스페당이 너무 낮다 보니까 결국 핸디를 좀 건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핸디 본다고 하면 저는 마인슨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네, 1핸디 기준 마인슨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탈란타 승, 마인슨의 3.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벤투스 대 파르마. 자, 일단 뭐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코프메니어스 그리고 이제 브레머 등이 좀 결정. 그리고 이제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유벤투스가 뭐 최근 챔스에서 슈투트 상대로 이제 홈에서 지는 불상사를 좀 겪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는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나름 이제 좀 선전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이제 뭐 엠폴리 상대로 PK만 넣었으면은 승리를 좀 거둘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 PK를 좀 실축하면서 승리를 놓치게 되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 현재 지금 7경기 연속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확실히 좀 최근 뭐 흐름이 뭐 그다지 좋지 못하고 좀 파르마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지금 유벤투스의 뭐 최근 그렇죠 홈과 원정에서의 좀 경기 스타일을 좀 봤을 때 일단 원정에서는 좀 대체적으로 좀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적극적인 공격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런 플레이가 좀 반영되듯 최근 좀 원정에서는 뭐 3경기 연속 좀 3골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득점력은 많이 좀 좋은 편입니다. 네. 자, 다만 이런 약간 좀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는 주로 유벤투스가 좀 주도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템포 조절하며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정에 비해 이제 실점이 적은 대신 그만큼 이제 좀 득점력도 좀 적은 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칠림 50개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그 좀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다소 상반된 좀 최근의 좀 유벤투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솔직히 뭐 유벤투스가 좀 파르마 상대로 이제 좀 주도권을 당연히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약간 좀 파르마의 공격을 좀 잘 제어하면서 안정적으로 유벤투스가 좀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뭐 원정처럼 뭐 템포를 그냥 뭐 빠르게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이제 좀 적재적소로 좀 템포 조절하면서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고, 그리고 수비 뒷공간도 곧잘 좀 뚫린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유벤투스가 공격에서도 더 좀 두각을 나타내 공수 방면에서 전부 우세한 면모를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요 경기 뭐 승패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유벤투스 사이드를 이제 가져가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유벤투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유벤투스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줄 언더. 자, 이렇게 좀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리고 이제 그 외 경기 이제 그 외 경기는 거의 뭐 컵 경기 위주로 진행될 텐데 일단 뭐 하나씩 이제 좀 살펴보면은, 자, 우선은 이제 세리에 A 한 경기 있죠. 이제 베네치아 대 우디네세. 요거는 뭐 굳이 뭐 승패 본다고 하면은 베네치아 사이드 쪽을 보긴 하는데 요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경기. 네, 요렇게만 좀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컵 경기에서 그나마 좀 어떤 뭐 라인업으로 좀 나와도 굉장히 좀 좋은 그래도 결과를 좀 만들 만한 좀 매치업 중 하나, 마인츠 대 바이에른 미넨. 네, 이거는 뭐 미넨이 좀 로테이션 좀 위주로 돌린다고 해도 이제 양 팀의 좀 체급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는 미넨 사이드 쪽 보도록 하도록 하고,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마인츠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홈보다 원정에서의 성적이나 뭐 경기력이 더 좀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홈에서 마인츠가 좀 경기를 치르는 게 오히려 좀 마이너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레스턴 대 뭐 아스날, 이것도 뭐 당연히 뭐 아스날이 뭐 주전을 꺼낼 거라고 생각은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체급차가 워낙 나다 보니까 이건 아스날 승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뭐 1엔드 기준 본다고 하면은 마인슨 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 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네,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크펠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좀 이제 빌라가 지금 이제 뎁스에서 지금 뭐 리그나 뭐 챔스 좀 챙기기도 바쁜데 컵 경기까지 좀 챙길 좀 여력은 좀 없다 보니까 이번에 뭐 빌라가 좀 힘을 좀 뺀다고 하면은 뭐 이거는 뭐 충분히 좀 팰리스가 비빌 만한 좀 경기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팰리스 프랜스 보는 경기, 어느 반은 뭐 본다고 하면은 뭐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 그리고 J리그 그리고 해외 축구에 대한 이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